멸종을 멈춰라. 포용적인 녹색 경제로의 회복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풀뿌리 시민 목소리를 위하여 2021 P4G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위원회 집행위원장 윤경효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민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P4G 녹색 성장 파트너십 정상회의를 2020년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민간위원회의 이 여정의 시작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말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환경그룹에 이 P4G 정상회의 관련해가지고 연락을 준 적이 있었고요. 2020년 3월 달에 P4G 정상회의 대응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연대 협력을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상회의가 연기되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다시 확정이 되고 그때 다시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자라고 하면서 잠정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의 세월이 흘러서 올해 1월 중순경에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셨던 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분이 저희한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민간위원회 연대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15일 날 저희가 제2차 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재개를 했었고요. 4월 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오늘 마침내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 에너지 및 환경, 사회적 경제, 도시, 거버넌스, 교육,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671개 시민사회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8개 전국 연대 조직의 대표단체와 10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청소년 서포터즈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출범식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범식 행사 자체가 민간위원회 출범 선언문의 형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민간위원회 출범 배경 및 목적,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으로 민간위원회 참여단체별로 참여 취지와 목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대표단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공동대표단 함께 하고 계시는 피스모모의 문하영 대표님 나와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문하영이라고 하고요. 이번 이 민간위원회에서는 성명서 TF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참여할 때는 뭐라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대표 발언도 하게 되고 대표단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저도 약간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시작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공간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새롭게 공간을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에 그래도 그런 공간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 그것에 좀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안 보이게 굉장히 애써 오셨던 윤경효 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저희 서로 약간 어리버리하지만 또 뜨겁게 짧고 강렬하게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왕 하기로 한 것, 한 달 남짓 있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이 배우고 또 정말 시민들 목소리 들리는 공간을 같이 여는 경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만나 뵙는 시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이덕희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덕희라고 합니다. 2019년 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이슈가 마치 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해 그 전 세계 경제가 한 4.5%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 CO2 배출은 한 17%가 줄었다고 합니다. 12개국인가 거기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그 대기 오염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는 그 반도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가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전 지구인들한테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와중에 이 P4G 정상회의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어떤 민간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같이 모여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이 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등장을 했죠. 그 인류세는 이제 지구촌에서 한 6번째 이제 멸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중에 아마 이제 그 지구의 이 시대를 갖다가 파오게 되면은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닭뼈가 많이 나올 것이다. 1년에 한 지구촌에서 한 650억 마리의 어떤 닭을 먹어 치우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인류세의 가장 큰 그 멸망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해나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 발전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인류세의 어떤 그 멸망 위기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뭐 녹색 전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 환경과 연결돼서 어떤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녹색 전환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논의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버넌스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그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 더 큰 차원에서 이것이 다뤄져야 할 문제가 지지분진한 상태에 있고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본격적인 어떤 논의나 어떤 집행을 위한 그 실천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벌써 횟수로는 이제 7년째가 되어가집니다. 유엔에서 이걸 세상한 것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왜 그 구체적인 어떤 시행과 실천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에도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언제 그 빨리 본격적인 그런 그 틀이 갖춰져 있을지 이런 부분의 경우도 아직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서로 어떤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P4G 정상회의 대응을 계기로 해서 국제 환경 정치 경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녹색 전환을 위한 우리들의 다양한 노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전환 운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집단적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하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양준하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하입니다. P4G가 SDGs와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탄소 중립은 많이 이제 선언되고 추진도 되고 했지만 실제로 이행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DG와 탄소 중립은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그리고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단위까지 각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로부터 알리백, 나로부터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우리 가족부터 SDG,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지속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되는데요. P4G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선언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으로 지속가능한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그리고 탄소 중립 기본법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게 선언을 통해서 선언되고 입법 과제로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이렇게 추진되어서 이 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 발전과 그린그로스를 탄소 중립을 국가 단위에서 선언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우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영우 대표님께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 중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유영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같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금방 또 다음 일어나야 돼서 더욱더 끝까지 함께 못해서 더욱더 죄송하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문제가 더 많이 논의되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사회적 경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적 경제는 지속 가능성에 가장 적합한 경제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 플러스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가장 적합한 경제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가장 적합한 경제 활동이라고 주목하고 있으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거나 제정하거나 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든 조직들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아무튼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우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단은 총 5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4개 단체만 참석하셨고 참석하지 못한 곳이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입니다. 아마 다른 이제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민간위원회 집행위원회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겸하여 그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민간위원회 출범 배경 및 목적,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사무총장인 정호선 총장님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종성입니다. 저는 P4G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 활동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4G란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략 자원인 식량, 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 다자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이 활동을 올해 5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이 정상회의가. 그래서 이 정상회의에 대응 한국민간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활동 목적으로는 첫 번째로서 2015년 이후 이해관계자 중심 국제협력 확산 흐름과 같은 결로 이 P4G가 그린워싱이 아니라 실질적인 녹색 전환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내외 시민사회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장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 이해관계자 협력 이니셔티브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정책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 이해 제고를 위해 국제시민사회 실천 사례 공유를 통해 질적 발전을 꾀하고 공공영역, 시장 영역 공생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탄소 중립보다 상위의 종합 목표이자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의제의 제도적 이행수단이며 정책 조정 기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속가능 발전법 개정 등 조속한 입법 촉구를 위해서 5월 31일 정상회담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5월 31일 서울 선언문에 시민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공론화장을 진행하면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 및 지식으로서 전달될 수 있도록 고도화 정보 지식화 작업을 진행하여 다양하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2개국 P4G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12개국 기준으로 시민사회 그룹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활동할 수 있는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서 2021 P4G 시민사회 포럼 개최를 통해서 공공시장 파트너십이 국내외 경제, 사회, 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제 정치 경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대한 학습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정보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서 공유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학습의 장으로서 이 시민사회 포럼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P4G 정상회의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정책 개진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 선언문에 시민사회 의제를 반영시킬 것이고 정상회의 시민사회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또 공식 5개 주제 세션에 시민사회 패널로 참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어떤 기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 P4G 정상회의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각계의 이 P4G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의 수준으로 온오프라인의 형태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그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대한 다양한 다각도의 백서 형태의 종합 자료집을 편집해서 시민사회 각계에 온라인으로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여기에 배지가 하나 달려 있는데 17개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속협에서 만든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의미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P4G 한국민관위원회에서 이 17개 목표에 해당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많은 준비해서 한 달이지만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민간위원회 활동 취지, 배경, 그다음에 주요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오늘의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사후에라도, 오늘 이 출범식 이후에라도 보다 많은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내용들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또 많은 그 서포터즈들과 함께 조금 더 보다 쉽게 설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번 P4G라고 하는 이 이슈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많은 학습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함께 민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그 참여하고 계시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다양한 목소리, 사회 주체의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농산물 수익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GMO를 앞세운 다국적 농기업에 의해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 농정,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농정을 대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면 길어질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길게 해주셔도 돼요. 네, 길게. 네, 안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실까 봐 제가 안 들고 저희는 환경 단체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 분야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이제 녹색과 경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환경 분야의 프레임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걸 참여함으로써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공감, 소통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공감하고 하지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이런 게 있어도 행동이 먼저 뒷받침돼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은 2015년 채택한 파리 협정의 시행 원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탄소 위에 세워진 무한소비 지향적인 현 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하고 탈탄소 기반의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환경재단은 시민사회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그리고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동참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민사회 모두 함께 연대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2050 탄소 중립 국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캠페인이나 모든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후에너지 정책과 함께 좀 전 국민들이 탈탄소 사회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시민행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1 P4G 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로아스협회는 경제와 생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며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 문화를 창조하자는 취지로 2008년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환경을 인간의 편익만을 위해 개발하는 대상이 아닌 공생의 자세로 대할 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혜도 생긴다는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강대국가 대기업의 힘과 경제 논리로 환경은 여전히 그들이 이용해야 하는 수단으로 되어 인간의 행복을 위해라는 근본 목적을 상실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 인간에게 보내는 자연의 경종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녹색 성장도 2050 탄소 중립도 생명을 소중히 하고 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근본의 대원칙을 잊지 않을 때 그 힘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행동할 때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로아스협회도 오늘 민간위원회의 출범식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특히 미래를 담당할 청년 세대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여 변화를 일으켜가는 주체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정상과 기업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 다국간주의로 연대와 협력을, 그리고 패권주의와 출혈 경쟁에서 1등이 아닌 인도주의적 경쟁에서 1등을 목표로 멸종을 멈추는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그 연구를 하나 진행하면서 그 연구의 내용 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의 미래는 어떨지 시나리오를 받는 공모전을 했었는데요. 그 시민들이 낸 시나리오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내용들에 보면 기후위기가 심화돼서 일상이 파괴되고 생존마저 위협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물론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와 가족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기후정의, 기후불평등의 문제가 깔려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문제를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당장 2050년 이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 훼손이나 국가, 지역, 계층, 개인 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실행 단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끝났나요? 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 분야 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운동 그룹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일단 현장에 와 계시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네, 박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한겨레 신문사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정책과 시민경제를 연구하는 진보 싱크탱크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나 시각을 좀 존중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동의 이익들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구의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 각층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그리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이와 같은 풀뿌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 이제 매체를 통해서 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금과 같은 성장 위주의 그 무한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하고 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 생협, 신협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과 더불어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부나 시민사회단체 등등의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활동을 한 단체고요. 올해 그린사회 대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좀 자주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자 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사회 대전환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부족하지만 연대의 힘을 믿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무역협의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도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대리 발언으로 저희 마침 그 도시 분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시한 연구소의 이야기도 들을 건데요. 예. 우리 시시한 연구소에서 두 분의 목소리를 하나는 대리고 하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함께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2명이 오기로 했었어서 이 2개를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대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의 내용이고요. 한국공정무역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한국 공정무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개발국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녹색 회복을 적극 지지하며 사회적 경제의 한 주체로서 공공과 시장이 호혜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발언문이 굉장히 짧은데요. 아마 주신 룰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해온 것 같은데 전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지금 한 85% 정도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고 OECD 국가에서도 꽤 높은 수준의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도시화율이 높아진 게 70년대 이후에 어쨌든 개발 국가 모델을 가지고 계속 어쨌든 개발을 해가면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러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도시에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전체 양의 8%에 가까운 양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많은 양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가졌을 때 어쨌든 이 피포지 같은 게 우연히 어쨌든 겹쳐서 이런 관심이 있을 때 더 저 발언을 갖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시한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도시 연구가 대부분은 물리적 공간을 만들거나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쨌든 좀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연구소입니다. 저희 발언문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그 자체가 아닌 지구의 생태적 복원,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도시는 투기와 소비가 아닌 자유, 평화, 공생공락의 기반이자 모두의 공동 작품이어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청소년 세상의 청소년 대표로 참여하게 된 김민주, 이아영입니다. 저희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오늘 출범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의 배움과 청소년 단체에서의 실천을 청소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실천을 통해 지구와 청소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환경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가 특이한 학교라서 건축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콘크리트 때문에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더 많은 환경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우리의 환경교육이 실질적이지 않고 조금 붕 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감정적인 비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번 P4G 그 민간위원회 대응을 할 때 저희는 한국 청소년 세상과 함께 저희가 생산해내는 모든 콘텐츠들을 가능하면 우리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들을 바꿔내는데 우리 청소년 세상 친구들이 함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가지고 저희 민간위원회 서포터즈로 개인 베이스로 저희가 다 또 자원봉사 비슷하게 한 건데 저는 자원봉사라는 표현보다 함께하는 서포터즈 기여하시는 분들 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용어 네이밍을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서포터즈 말고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서포터즈 강혜인 선생님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저희는 민간이 서포터즈고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이든 시작이 먼저 있어야 끝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관심의 시작이 멸종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멸종의 종말 그 끝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인들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장애계의 의견을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패에서 멀지 않은 이룸센터에 장애인 농성장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탈설지원법을 촉구하면서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에 와 있는데요. 더불어서 농성장을 지키는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연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사해주세요. P4G 시민단체 모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대 인사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장애인은 특히 그런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재해에 더욱더 많은 불균형한 피해를 받는 그런 그룹들 중 하나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기후위기 대응, 예방, 대응, 그리고 피해 회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인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놓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장애포럼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생생한 현장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공간이 그 현장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평화 부분 관련해가지고 피스모모에서의 단체의 참여 취지 그리고 목표 단체 소개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인사드려서 좋아요. 저만 좋지 않고 여러분들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모모는 올해로 창립 9년 된 단체고요. 저희는 평화와 일상, 평화와 교육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추상적이고 넓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한다는 것일까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막연한 고민 한가운데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서로를 만날 것인가, 또 교육이라는 장면 속에서 교사가 권력을 독점해왔던 과거의 형태들, 기성세대가 권력을 독점해왔던 형태들, 그것을 좀 전환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번에 P4G에 참여하기로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전쟁의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학교 폭력의 문제부터 전쟁의 문제까지 같이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P4G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어떤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모임이 꾸려졌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온 세계가 전쟁 준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F-21 보라매라고 하는 것이 딱 전투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최정희 활동가님이 팽팽히 저에게 뉴스를 딱 보내주셨어요. 오는 길에 그거 확인하면서 왔거든요. 무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그리고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핵탄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핵 보유국 기준, 공식적인 핵 보유국 기준으로 15,400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기네 핵탄두를 40% 이상 증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무기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기 산업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된 바가 별로 없어요. 국가안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밀 사항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쏙 빠진 군사비 지출, 그래서 군비 축소, 영어로는 disarma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스모모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인구의 한 34.2% 정도의 인구가 전 세계 무기 생산량의 80% 넘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80%의 인구가 무기 생산량을 책임지는 국가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 생산과 탄소 배출량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무기를 통해서 피해받는 무력 분쟁 취약국 대부분은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중첩적이고 교차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을 좀 시작으로 P4G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사비 지출의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의 고민과 평화, 군비 축소가 서로 연결되고 교차되는 지점들을 좀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군비 축소에 관심 같이 가져주실 거죠?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엔과 많은 국가 정부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동원하는 하나의 그 유효한 수단으로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P4G가 사실상 정부하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인데 무엇을 위한 파트너십이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와 물 자원, 안보를 위한, 이거 안보와 이런 것들은 공공재이잖아요. 근데 그 재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기업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와중에 사실 그 모자란 재원 다수가 지금 우리 문하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에 들어가고 있다면, 만약 그 군비만 줄어들 수 있다면 우리가 꼭 기업과
우리의 그 공공재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 민영화시켜서 양도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슈들을 저희 문화영세님 그 군비 축소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대신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속가능발전센터는요, 국가하고 지방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단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사회 단체이고요. 저희는 이 P4G를 그동안 국제시민사회가 우려했던 풀뿌리 시민사회는 배제된 정부와 기업 간의 그런 그 거버넌스 구축을 하나로 이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예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이 P4G 의사결정 구조에 풀뿌리 시민사회 목소리들이 배제되지 않고 목소리를 당당하게 주체해서 낼 수 있게끔 그 참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에 저희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역량을 투여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공재 보호의 책무가 정부에 있지 않고 자꾸 이러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민간, 기업과 시장 논리에다가 이렇게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감시를 하고 정책 재현을 좀 해보려고 하고 합니다.